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아주 외국인의 아주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이 지속해서 유지될 건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더 하락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어떤 이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또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가 HMM이라는 종목의 상황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공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비중이라든가 같이 하락하고 주가가 못 오른다 하더라도 확연히 다른 패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에 대한 패턴이죠. 오늘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수익이 난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연초보다 그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또 대형주들 손실이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대로 선방을 한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봉으로 볼 때 물론 아주 고점 1월 초에 96,000원대에 여기에 고점을 잡으신 이런 분들은 아직도 10%가 넘는 15% 뭐 이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겠지만은요. 꼭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났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대형주들에서도 하락한 종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차츰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외국인과 개인들 매매 동향인데요. 제가 제일 좀 갈피를 못 잡는 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79,000원, 8만원 뭐 요 사이에서 최근에 500만 주 이 7월 초에서부터 물론 이 뒤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로 일관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만 매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도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석방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겠다 이런 측면인지 여하튼 오늘 외국인이 700만 주를 거래하면서 주가를 정말 2,100원 정도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턴들이 과연 외국인들이 하루 사고 또 그 이튿날
고점으로 띄우는 듯 하다가 개인들이라든가 또 기관들 따라붙으면은 고점에 전부 다 또 그 샀던 매물들을 쏟아내는 그런 패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 외국인들이 오늘 700만 주를 샀다 그래서 완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일단 당일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나온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떤 패턴이었는가 이런 거를 같이 비슷하게 보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자꾸 요때의 이 모습 좀 데자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요때도 이게 이제 날짜로 보면 6월 3일 정도거든요. 6월 3일에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82,500원, 오늘 81,400원 정도까지 끌어올렸죠. 높이로 보면 오늘의 장대 양봉의 높이가 훨씬 더 크기는 한데요. 이때도 이 대량 거래가 되고 그리고 한동안 또 주가를 매물을 쏟아내면서 약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700만 주를 비록 매수했다고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지속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6월 3일 날 그때 외국인이 500만 주 대량으로 사놓고 그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5일 연속도 순매도를 보여준 그런 패턴들이 나오죠. 물론 이번도 이거하고 똑같이 된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물량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특징적인 것은 공매도 수량으로 볼 때 이 공매도가 증가하는 이 추이를 보면 어제 제가 H&M하고 이 삼성전자하고 그 공매도 나오는 패턴이 이게 차이가 있다 얘기한 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 좀 약하고 비록 상승은 크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매도 물량, 이 우량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선뜻 치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나 그거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급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초우량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큰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전체 주식수에 비하면 약 60억 주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지금 공매도 수량이 1,500만 주 정도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죠. 오늘 특이한 거는 2,400만 주가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은 7만 주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점. 반면에 우리가 H&M 같은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H&M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완전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도 오늘도 2%가 넘는 1,00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특이한 것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37,000원, 36,000원 요 정도 선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이 거래량에서 보면 오늘 700만 주 거래된 수량의 약 10% 정도가 공매도 수량이에요. 어제도 500만 주 거래되는데 58만 주가 나왔고 오늘은 700만 주 거래되는데 60만 주가 쏟아졌고 지금 누적 공매도만 3,500만 주를 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관들이라든가 이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펀드들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주가가 잘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고점에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약한 종목, 그 공매도를 치면 칠수록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야 되고 아주 그 악랄하다고 얘기를 하죠. 악랄할 정도로 공매도를 쳐갖고 거기에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충분히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어느 정도 좀 상환을 해주고 다시 해야 공매도 수량도 줄어들고 할 텐데 아주 좀 끝까지 이익을 얼만큼 누리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공매도 쳐놓은 걸 아주 상환을 안 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많이 분위기도 좋아졌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바닥권 8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대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하고 또 수익을 낮다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한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런 타임에 잘 하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 물론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를 들고 있는 것이 최고의 투자의 대안이라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우량주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 너무 과도한 하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한번 과감하게 교체해 볼 그런 타임도 되지 않았는가 해가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종목으로서 그 대면 소비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낙폭 과대 종목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향후의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각자 고유의 판단이겠지만요.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지속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그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교체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여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이 700만 주 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게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일과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에 또 대비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부터는 과연 삼성전자가 시초가 이후에 양봉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시 주가가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다면 단기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후 단기 고점 매도, 과거의 매매 패턴을 좀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일단 바닥권에서 수익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MM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투자 대안이. 자, 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일단 HMM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회사가 상하이 운임지수, 해운 운임 단가의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4분기, 2, 4분기에 회사가 거둬들인 지금 영업이익만도 1조 2천억, 1조 4천억, 지금 상반기에만 2조 원 넘는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이 HMM 같은 경우 약 시가총액이 약 한때 20조 가까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14조, 15조 여기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차트로 볼 때도 지금 과도한 추세 하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39,000원대까지 반등 시도가 한번 나왔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낙폭 과대, 오늘 시간외에서 물론 노사 협약이 잘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시간외에서 한 600원 정도 하락은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향 때문에 내일 일시적으로 주가가 장중에
오전 중에 단기적인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해운에 대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그야말로 영업의 호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전환사채 물량이 계속 주식으로 전환되는 수량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약세 요인을 틈타 갖고 기관이나 또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무겁게 이제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깊게 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그 HMM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안이 되지만 또 하나는 저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할 때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일봉으로만 봐도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하락은 정말 너무 눈에 띄게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원래 이제 30만 원에서 보통 20%, 25%, 30% 정도 하락을 하면 그 반등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30만 원 고점을 기록해서 25만 원에서부터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22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약간의 반등 시그널, 종가의 소폭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회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실적이 나쁘냐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연결 재무제표 2021년도 1분기하고 2분기 연속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누계 실적이 지금 그 매출액이 2조 4천억 정도, 상반기에만 1분기, 2분기 합해서 상반기에 2조 4천억 정도. 작년도 동기에도 2조 1천억인데 한 11%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오죠. 영업이익도 지금 2,600억 정도. 작년 고기에 960억인데 179% 신장된 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 그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많이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로 연결되다가 움츠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는 상황인데요. 다소 그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동시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이건 아모레 퍼시픽의 현재 일봉 이렇게 하락해 있는 상황.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회복돼 있는 바닥에서 회복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쪽을 아주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투자의 요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LG 생활건강도 이 일봉으로 보면 더 심각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졌고 수익은 아까 그 아모레 퍼시픽 제가 시간 관계상 수익까지 다 비교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아모레 퍼시픽처럼 1, 4분기, 2, 4분기에 상반기에 작년 실적 이상을 거양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타 이제 카카오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카카오가 20만 원 정도, 17만 3천 원 정도 갔다가 다소 과도하게 최근에 하락이 됐죠. 이제 카카오 뱅크라든가 이런 것들 곧 상장이 될 텐데 이러한 상장으로 인해서
지분 평가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공매도라든가 기관 매물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에서 다소 과도하게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 종목을 교체할 그런 대상으로 꼽히는 그 종목에 들어가고 더 심각하게 많이 빠진 종목은 한화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뭐 이 그래프에 표시가 안 될 정도로 5만 원이 넘던 그런 주가가 지금 3만 8천 원대까지 곤두박질 쳐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화솔루션도 실적이 1, 4분기, 2, 4분기 다 좋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혹시 장기 보유하면서 지루했고 큰 수익이 안 나서 답답하셨던 분들 이번에 그 외국인의 매수로 또 그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 그런다면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다른 우량주 쪽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낙폭과대 대형주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현명하게 투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